그 사이에 나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한중 정상이 오늘 11시 반부터 30분간 통화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시 반부터 30분간 통화를 했고 이 대통령은 한중이 호혜 평등 정신 하에 다방면에서 교류 협력을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습니다. 한중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복귀양 의원,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맨 처음 이 통화한 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였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까지 이 3강국 정상과는 다 통화를 한 셈인데 순서에 있어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보다는 이시바 총리가 더 빨랐네요. 갈등을 좀 했을 겁니다. 보통 이제 미, 중,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인데 워낙에 지금 그러니까 중러와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립이 극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한미 안보 동맹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었고 한미 동맹에는 꼭 일본이 옆에 이렇게 함께 끼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까지도 고려해서 한일 수장들끼리 먼저 통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한 그 시간 텀을 줄인 상태에서 시진핑과의 통화를 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조언을 그 외교안보 참모들이 했겠죠.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현명하게 한 것 같고요. 과거 같았으면은 이제 러시아나 이쪽도 통화를 했을 텐데 지금은 전쟁 당사자국이고 여러 가지 뭐 그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도 어렵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러시아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러시아와 굳이 우리가 불편한 관계를 먼저 만들 필요는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동시에 그 현재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우리 현대차 공장이 함께 가동될 수 있는 이런 사전 준비들, 외교적 마쿠 어떤 교섭들을 러시아하고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홍석준 전 의원, 일단 야당 입장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뭐 반대하거나 뭐 그럴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외교 앞에는 민주당처럼 그렇게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 안 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4일 만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뭐 일각에서는 많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이시바 일본 수상 그리고 시진핑 지금 서기까지 통화를 한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상당히 조금 의외의 사실은 보통 정상 간의 어떤 통화를 하면 상대방 국가에서도 그 내용을 브리핑을 합니다. 이번에 시진핑 서기 주석과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브리핑을 했는데 트럼프와의 어떤 통화에 대해서 우리 측만 브리핑을 하고 백악관에서는 좀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생소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많은 좀 우려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워싱턴 시각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친중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대만하고 중국이 했을 때 우리가 왜 전쟁에 개입하냐는 등 그리고 미국의 어떤 2차 대전 이후에 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한다든지 또 이재명 또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북 불법 송금 문제라든지 또 일본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 방류를 하면 제2 태평양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동안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던 것을 결코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전통 우방국들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는데요. 그 민주당이 그동안 외교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쟁으로 하려고 했는지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면 대통령이 가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런 것들은 외교 문제가 아니고 그건 대통령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였었고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면 여긴 반미구나라고 먼저 낙인 찍는 일을 네. 국민의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특정 정당을 위한 이익을 위한 이런 행보가 아닌 이상은 한 목소리로 함께 외교에 대해서 입장을 취해줘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정가에 가서 한일 관계를 한국 정부는 잘못 풀고 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련된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고백하면 돼요. 한일 문제, 우리 역사 문제 어떻게 풀 것인지 그렇게 해야지 한일 외교를 민주당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공격만 할 것이 아니고 풀어야 될 부분은 드러내놓고 풀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조심스럽게 힘을 합쳐서 힘을 모을 때는 힘을 좀 모으고 네. 이런 앞으로의 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복경 의원이 말씀을 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처음 했을 때 민주당이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일본 이제 회복을 하면 이제 독도도 이제 내어지고 있구나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죠. 그리고 일장기에 격렬한 것을 두고 그게 외교 어떤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에 굴복을 하면 되는 이렇게 비판을 해왔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갔을 때 영국 왕실의 어떤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책을 내리는 이런 걸 두고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걸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캄보디아 갔을 때는 그 화나를 안 놔두고 이런 그런 장면을 두고 빈곤 포론하는 식으로 비판했고 말하려면 이게 끝이 없죠. 그런데 저는 외교에서는 정말 여야가 없고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 얘기까지 다 하게 되면 오늘 끝날 때까지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자, 우리 국제부장과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신 정화석 논수석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제관계 스타트는 괜찮은 편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일관된 어떤 이 원칙 같은 거는 보여요. 그러니까 국익 위주의 실용주의 외교를 하겠다라는 원칙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특히 국제 정세, 이 미중 패권 경쟁이 아주 중대한 국면에 들어서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정말 무엇이 국익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우리가 이 한미동맹 물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동맹 관계입니다만은 그것이 그냥 무조건 한미동맹 내지는 무조건 친중, 친일 이런 식의 어떤 그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가르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처한 아주 그런 엄중한 상황에 사실은 걸맞지 않은 국내적 행보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국익이 무엇인지를 여야를 초월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미, 일, 중 이 3강과의 정상통화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